자, 지금부터는요, 세운 겁살 부분에서 다와 라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는 지금 페이지 155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그 가와 나부터 시작됐던 어떤 사주 예를 지금 다라, 마, 바까지 계속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나 상황 속에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를 쭉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겁살 운이 왔을 때, 겁살은 삼재 다음에 오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삼재는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라는 3년 동안에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기간이라고, 변화의 기간이라고 설정한다고. 그러면 삼재가 지난 다음 해인 겁살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의 보직이라든가 변경, 아니면 직장 자체의 변경이나 직장에서 사업으로의 변경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번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겁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갖다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사업과 장사가 참 구분이 좀 애매하죠. 근데 어떤 사전 같은 걸 좀 뒤져보면, 사업과 장사의 커다란 차이점은, 장사는 나 혼자 또는 내 역량이 굉장히 많이 발휘돼서 어떤 물건을 팔고 사는 걸 장사라고 규정한다면, 그에 비해 사업은 내가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사업체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걸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도 아직도 장사와 사업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는데, 대체로 그냥 자기가 일정하게 두세 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자기의 힘을 주로, 자기의 능력을 주로 활용해서 하는 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요. 여러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걸 사업이라 규정하자고,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삼재라는 것이 지나고 뭔가 겁살운이 왔을 때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보면, 지금 아이템이 변하거나 매장이 변하거나 거래처가 변동하는 모양으로 어떤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템 변경이라고 하면, 내가 장사를 한다면 주로 만약에 먹는 장사를 한다면 뭐 돈가스 집을 하다가 우동집으로 바뀌거나, 우동집을 하다가 갈비집으로 바뀌던가, 이런 내가 파는 아이템이 바뀌는 거죠. 내가 제조업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이 생활 필수품을 만들다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음식을 만들다가 음식도 중식이나 한식을 하다가 다시 양식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아이템 같은 경우는요, 내가 가르치는 학원 사업을 한다면 내가 어떤 일반적인 학과를 가르치다가 명리학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다루는 아이템이 변화되는 걸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이템 변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매장 이동은요, 내가 하고 있던 매장, 지금 운영하고 있던 매장이 확장하든 축소하든 이동하든, 또는 매장을 다 접고 뭐 시골로 내려가든 집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매장을 확대하든, 이런 것들이 매장에 큰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삶의 근거가 바뀌는 겁니다. 즉, 삼재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바뀌는 거죠. 또한 거래처 변동의 경우에도요, 주로 이제 그 거래처가 큰 기업이라면 기업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요. 큰 기업을 거래처로 했던 사업 아이템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아이템 변경에 따른 거래처 변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크게 세 가지가 변하는데요. 사업의 규모, 형태, 수익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이템 변동이나 매장 변동, 거래처 변동을 통해서
사업 규모나 형태나 수익 구조가 바뀐다. 언제? 삼재를 지나서 겁살 운에 바뀌는 겁니다. 좀 빨리 바뀌는 사람들은 삼재 때 미리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바꾼다 그럴 때 원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일을 할 거 바꾸는 것이 잘 되느냐 잘 못 되느냐가 결정되는 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예제 1과 예제 1-1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 155를 보면 예제 1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부터 설명했던 건데요. 요건 지금 월지죠. 월지가 편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설명을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설명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요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 50대 여성이고 현재 빨래방을 현재라는 게 이제 3재 전에 빨래방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사장분이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빨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3재 때는 어떻게 변하고 겁살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를 알아보자는 게 이 샘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빨래방을 운영한다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예제 1에서 보면요. 여기 월지가 지금 요게 지금 닭띠한테는 천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살을 활용할 때요. 천살, 망신살, 육해살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살이나 망신살이나 육해살은요. 자기가 소속되고 싶은 준거 집단 또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되고 싶은 어떤 기운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살이나 망신살이나 육해살이 의미하는 육친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을 비교적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요게 지금 진이라는 게 닭띠한테는 천살에 해당되는데요. 천살이 경일간한테는 편인으로 활용되는 거죠. 그러면 천살에 있는 요걸 갖다가 직업으로 쓰는데 이게 편인이니까 편인을 직업으로 쓰는 일은 시설 임대 사업이거나 아니면 자격증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시설 임대에 관한 일을 하거나 자격증에 관한 일을 하는데 내가 고용된 형태로 일하면 종업원의 형태로 이런 걸 일할 것이고요. 내가 사용자의 형태로 일하고 내가 사업이나 장사하는 주체가 되려면 얘를 사용자의 형태로 쓰게 될 겁니다. 즉, 이 사주 구조는 진이라고 하는 천살과 편인을 내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나간다면 일이 잘 풀릴 것이요. 이것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국을 해석하고 원국이 의미하는 쪽으로 사업을 펼치든 직장을 갖든 직업을 갖는 것, 이게 성공의 포인트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만약에 빨래방을 한다면 이때 이제 삼재가 해당되는 해년, 자년, 충년이 삼재고 인년이 겁살이 됩니다. 지금 요때를 설명하는 건데 요때 해년, 자년, 충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해년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만약에 빨래방 같은 걸 한다면 어떤 체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체인 사업으로 가맹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빨래방 가맹점에 가맹을 해서 가입하고 거기서 차려주는 어떤 외형을 갖다 갖춘 형태로 빨래방을 운영한다면 이 체인 사업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관의 역할은 경일간의 관은
병이나 정이 되는데 해년이 되면 얘는 절지, 얘는 태지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집니다. 즉 체인 사업을 아무리 잘 해왔다 하더라도 해년이 되면 체인점의 관의 역할이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체인점의 관리 감독과 지시를 받아가면서 내 일을 한다는 것이 갑갑해서 못 산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러면요. 보통 해지권이 계약권이 힘이 있으면 해지가 안 됩니다. 근데 계약권은 인성입니다. 이 인성은 무 아니면 기가 되겠죠. 이 경일관한테는요. 얘도 절지와 태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의 힘도 약해지고 인성이 계약권도 약해지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가맹점 형태로 빨래방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라는 글자 자체가 있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해라는 글자가 와갖고 진을 원진시킨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진이라는 것이 이 사주에서는 내가 시설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운이 와서 얘를 원진으로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역할이 의심받는 거지요. 또 하나, 이 해년에 얘가 의심받지 않으면 어떻게든 견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년이 되면 이 자와 진이 합을 하면서 얘가 토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수의 기능으로 약간 바뀌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때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해 자체가 식상의 기운을 듭니다. 경일간이기 때문에요. 식상의 기운을 갖고 자와 진이 합을 하면서 수의 기운이 이 사람한테는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 수의 기운은 경일간한테 뭐냐면 식상의 기운이 되고요. 보통 식상의 기운을 써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많이 하는 경우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라면 요식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운이 이 사주 구조에서는 지금 사주 자체에서는 식상의 기운은 이 진중에 있는 계라는 물기운 상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운이 와서 있다 하더라도 이 기운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는 다른데 만약에 식상이 없다면, 임이나 기가 없다면 이 진중에 있는 계라고 하는 글자만 가지고 요식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퍽퍽합니다. 가령 요식 1년쯤 2년쯤 어떻게든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축년만 되더라도 이 축진파가 일어나면서 이 안에 있는 개수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으로 넘어갈 때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식상이. 그러니까 사주에는 식상이 없는데 운이 와서 해년 자년이라는 식상운이 와서 내가 요식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서 요식업을 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왜 벌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요 양인의 기운이 이 사람한테는 추진력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람은요, 내가 마음 먹으면 결과가 좋든 나쁜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나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곰곰이 고민하지 않고 저질러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내 사주에 식상의 기운이 약하고 매우 이게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약한데 운에서 왔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내 식상을 쓰는 요식업을 내가 직업으로 삼는다면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요 화계의 운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영마 육회 화계 때 이때 벌렸던 요식업을 다 문 닫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겁살에는 이 요식업이 아닌 또 다른 걸 하게 되는데 이때 까먹은 돈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까지 벌어들인 돈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역마살, 육해살에 새로운 일을 벌렸을 때 그때 까먹는 돈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때 까먹고 나면 이때 겁살 때는요
빈털터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겁사론에 빈털터리로 시작했을 때, 얘가 현재가 왔으니 돈이 된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현대의 어떤 직업은요, 2, 3년간의 연속성이, 최소한 2, 3년간의 연속성이 담보되어 있을 때, 유지가 됐을 때, 사업의 번창을 논할 수 있지, 아무것도 아니 전혀 생뚱맞은 거에서 시작하자마자 대박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사주에 없는 식상이나 상관을 해나 자는 식신과 상관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요식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만약에 예제 1-1을 보겠습니다. 여긴 구조가 다르죠. 똑같은 연과 원은 똑같은데 요 일지가 다릅니다. 즉 경자일주가 들어오면서 뭐가 상황이 바뀌냐면 얘가 공망이 됩니다. 즉 이사주와 이사주는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사주는 진이라고 하는 편인을 되게 잘 써야 되는 사주고요. 이사주는요 공망된 편인이기 때문에 얘는요 쓸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얘를 쓰는 것보다도 손상되지 않고 요게 합의에서 강화되고 요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교란되긴 하지만 요게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가요. 얘 자체를 쓰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빨래방을 50대 여성이면서 빨래방을 운영했고, 이 사람도 50대 여성이면서 빨래방을 운영했다 하면, 이 사람은 빨래방 운영이 잘 됩니다. 이 세자축이라는 삼재가 오기 전까지. 근데 이 사람은요 빨래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망이라는 기운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편인인데, 이 편인을 시설 임대사업으로 이용한다면 공망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똑같이 빨래방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뭔가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평소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해년, 자년, 충년이라고 하는 삼재,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이 왔을 때 이 해자라는 기운이 얘와 얘를 강화시킵니다. 얘는 뭐냐면 식상입니다. 사주 원국에 강하게 있는 거예요. 식상을 통해서 요식업을 한다면 이때 요식업을 바꾸는 거는요 매우 좋은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안 좋았던 것을, 약한 것이 공망돼서 약한 편인의 기운을 활용해서 빨래방을 하고 있었다면 얘를 하루빨리 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꾸는 시기가 있는데 주로 많이 그 업종을 바꾸는 시기는 삼재랑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삼재를, 그러니까 요 삼재에서 빨래방에서 요식업을 바꿨다면 이 사람은 삼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삼재가 자기한테 좋은 변화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해자축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관을 추구하려는 거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 해자축 얘가 다 제조업을 해서 내가 어떤 부품을 생산해서 얘를 큰 기업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또 용역 사업을 해서 큰 기업한테 어떤 업무를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 하드곡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조건이 큰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얘들과의 계약이 우선시 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을 관이라고 놓는 거예요. 관의 힘이 약해지다 보면 큰 기업과의 계약을 하거나 용역하거나 납품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잘 맺어지지 않을 뿐더러 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이나 큰 조직, 지방단체, 정부 자체는요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요 개인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요 부분이 요식업도 될 수 있고 제조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를 하든 요식을 하든 내가 개인을 상대로, 주로 이제 거래처가죠. 거래처가 개인이라면
이때 매우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큰 기업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어떤 조직이라면 이때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왜? 관의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관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여기서 봤던 게 뭐죠? 원국에서 내가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게 세력이 있고 공방된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관과의 관계라는 것이 큰 조직과의 계약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관운이 안 좋아지는 시기에 관에 의존하는 사업 형태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 된다. 예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겁살운에 발복하는 사람도 많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지금 겁살운에 큰 발복,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겁살 자체가 얘가 천을 기인 일대, 이런 현상들이 잘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의 겁살이 천을 귀인에 해당된다면 그때 운은 예의주시하게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일간이 진월에 태어나고 만약에 닭띠라고 하면요, 자, 천을 귀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을 귀인은요, 그러니까 일간에 따라 달라오지요. 그러니까 일간이 갑, 무, 경일 때는 천을 귀인이 뭐가 됩니까? 축이나 비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을이나 기일 때는 자와 신이 됩니다. 병과 정에는요, 유와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일 때는요, 인과 오가 됩니다. 임계는요, 일간이 묘와 사가 됩니다. 즉 일간에 따라, 여기가 지금 일간이고, 일간이 정해지면 그거에 해당되는 천을김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신일간이에요. 신일간일 때는 인이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가 천을귀인이 됩니다. 즉 신의 천을귀인은 인과 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인운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인운이 왔다면 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죠. 신일간한테 정제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유란 닭띠, 이 사람 닭띠를 기준으로 하면 겁살이 됩니다. 또 신일간한테는요 천을 귀인이 됩니다. 그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진을 갖다가 격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해석할 때, 그러니까 정제는 뭐냐면 온전한 내 재산, 내 돈, 그러니까 편제는 공공의 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되는 재물이나 재산, 현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클 수 있지만 그걸 온전히 내 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제는 돈의 규모에 상관없이 내 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주머니, 내 돈의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겁살은요, 뭔가 특정한 일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측하지 않았지만, 근데 예측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천을 귀인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내가 두고두고,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 두고두고 써먹을 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격을 얻거나 기술을 얻거나 노하우를 얻거나 아니면 재산을 얻어서 재산이나 인맥,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20년 동안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인연이 닿도록 만들어집니다. 그 진을 격각한다는 것은 진은 이제 편인이기 때문에 얘는 진 자체의 역할은요, 신일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발목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요때 어떤 형태로 급격한 발복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차피 진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진은 정인이 되죠. 정인을 써서 발복시킬 수 있는 요소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 시험이나 아니면 임용 시험을 갖다가 합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격 시험에는요, 그러니까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처럼 굉장히 고도의 자격이나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격증처럼, 아니면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고시임용도 있죠.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도 있고요. 사법고시 이제 로스쿨도 있지만, 또한 국가의 어떤 고위직으로 임용되거나, 그러니까 대기업에 채용되는 것도 전부 다 임용 쪽에 관련된 발복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 겁살이 오기 전에는 해년, 자년, 충년이라는 3제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함으로 인해서 겁살운에 이것들이 합격됨으로 인해서 갑자기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발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의라는 걸 썼을 때는 이렇게 쓰다, 또는 얘를 시험에 안 쓰고 내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고 치면 인년에 갑자기 얘가 수용이 되면서 국가한테, 그래서 내가 뭐 평당 20만원 주고 샀던 임야가 평당 200만원 해갖고 막 몇십억씩 아니면 몇백억 정도의 돈이 갑자기 큰 돈이 되면서 나한테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았던 건물 자체를 뒷사람이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3배 줄게 팔라고 해서 팔렸더니 돈이 막 몇십억이 남았다. 이런 경우가 요때 겁살운에 큰 행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천을기인이 겹치는 이런 시기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요, 그러니까 이게 진이 아닐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갖다 묘를 한번 볼게요. 자, 묘는 지금 보면 여기는 지금 얘는 편제죠. 이 사람은요, 이 편제의 유통이라는 걸 통해서 인연에 발복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묘라는 것들 갖다 이제 유통 아이템으로 친다면 이 지지론에서 나오는데, 묘라는 것들이 어떤 그 위생용품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류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방습용품이 되기도 하고요. 인테리어 용품이나 미용용품, 패션용품이 되기도 합니다. 요런 것들, 또는 때로는 문구가 되기도 하고 또 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묘가 이러한 용품에 해당된다는 내용, 얘는 뭐냐면 지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묘라는 글자 지지가 의미하는 것이 내가 편제를 쓸 때 어떤 일과 잘 어울린다, 정제를 쓰면 어떤 일과 잘 어울린다, 정관으로 쓰면 어떤 일과 잘 어울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지지론입니다. 요 지지론에 궁금하신 분은 이미 지지론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낸 책 중에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인연에 대박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인연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면서 이때 마스크를 유통하자고 크게 막 쌓아놓고 재고를 쌓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인연에 세계적으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요때 쌓은 것만 갖다 풀고 수출하는데 한 50억에서 100억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천을귀인이 정제로 있으면서 유통해서 대박나는 경우가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겁살이라서 겁날 게 아니라, 만약에 겁살이 자신의 천을귀인과 겹치는 사람이라면 겁살에
일정 부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